우병우 특검법 네. 발의한 이유,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번치 않은 이유로 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는 했다고 해도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또 빠진 채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우병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나 기소 또는 공소 유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상설특검법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지적하는 내용 혹은 검찰이 지시하는 내용이면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특검법 국회 5분의 3, 5분의 3을 통과해야 하는 특검법을 과연 발의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5분의 3을 통과할 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형식적인 문제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예,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는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상설특검법조차도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립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또 정권 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책의 의미로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특검법이 결국은 우병우 그리고 검찰 수뇌부와의 커넥션까지 조사를 해보겠다. 우병우 사단을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한 두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요. 지난번에도 특검이 활동을 할 때 결국은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럼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에서 막을 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제적 성격, 강제적 권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특검 기간 연장할 때 결국 대통령의 허가,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지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하거나 추가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두 번째 문제인 기간 연장에 있어서 대통령 승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수사기간, 첫 번째 수사기간을 100일로 잡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100일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통과 가능성이 안 그래도 좀 낮은데 2조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통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 일단은 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자유한국당의 동의와 그다음 바른정당의 참여. 지난번에 234명이라고 하는 탄핵소추안 가결 때 찬성했던 의원들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 법은 법사위법이기 때문에요. 법사위에서의 논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바른정당,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 위원장이 권성동 위원장으로서 바른정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까지만 설득을 하면은 법사위를 통과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라서 바른정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굳이 국회 선진화법 등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발의 몇 분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나요? 45분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의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도 입장을 밝혔고요. 찬성한다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게 이제 영장 청구했을 때 내용도 좀 부실했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네. 종국적으로는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 등등 검찰 수뇌부와의 커넥션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 저희들 수사 대상에는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검찰의 수뇌부도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설특검법도 있지만 어쨌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그다음 검찰 수뇌부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를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 통과가 되면 굉장히 좋고 또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연기를 하면서 예. 검찰들에게 긴장을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시고요. 전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해결되지 않은 지점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기소했다, 이제 재판에서 법원이 다룰 문제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테리 부분이 축소됐어요. 아까 잠깐 처음에 블랙리스트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언급을 드리면 이게 이념 문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위헌적인 거 아니냐. 예.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그렇게 쓰인 측면도 있지만 블랙리스트로 소위 예. 좌파 문화예술인들을 묶어놨을 때 지원을 배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원이 어디로 갔겠어요? 화이트리스트로 갔겠죠. 그게 화이트리스트로 지원을 특정 이 세력은 해주지 않고 특정 세력은 해준다. 여기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화계를 누가 농단했습니까? 차은택 감독이잖아요. 예. 체육계는 누가 농단했습니까? 고영태로 알려진 최순실 측근이 했던 거잖아요. 예. 재단 하나가 문화재단, 하나 스포츠재단이에요. 그렇죠. K미르와 문체부와 스포츠재단. 하필 관련된 쪽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블랙리스트는 정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사회단체, 시민단체도 적용할 수 있고 예. 세월호에 적용했지만 특별히 문화체육계의 블랙리스트가 많았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블랙리스트라는 명분으로 특정인들을 몰아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을 누군가 취하려고 했던 정황이 앞뒤가 맞물려 있는 건데 예. 우리는 이것을 이념 사안으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념으로 재단하고 사익을 빼갔다라는 점에서는 예. 최순실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전 추정을 해보는데 이 부분을 이제 더 파지 않겠다 이런 거라 좀 아쉽고요. 우병우 특별법은 이름이라서 그렇지 우병우가 타겟이 아닌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검찰개혁 특별법이잖아요. 우병우만 파내요? 우병우 사단을 파내야지.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이 감싸서 우병우가 지금 불기소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럼 우병우의 뭐 개인 비위 의혹, 뭐 이 처가 회사 이게 아니고 예. 검찰 조직 내에 우병우와 함께 이 굉장히 이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면서 김수남? 박근혜 정권을 비호했던 인물 누구인가? 저는 현 검찰총장도 위험합니다. 중앙지검장 통화 내역이 다 나왔잖아요. 예. 검찰, 국장. 뭐 다 있잖아요. 수사국장?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특수본 1기, 2기를 맡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예. 이 검찰 스스로 자기 개혁을 못 하잖아요. 지금 셀프 예. 개혁을.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는 게 차기 정부 주자들은 주로 공수처 신설로 돼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 예. 특검법은 우병우 개인을 타겟으로 한 특별법이 아니고 검찰 조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예. 그것을 수술하고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개인적 사감이 있는 건 아니시죠? 아 저요? 예. 특별히 뭐 뵌 적이 없어서. 왜냐면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할 때 톤이 유독 올라가서. 네네. 아 요즘에 이런 얘기가 사회적 공분이겠죠? 그 보도된 내용이요. 예. 이 아, 뭐- 그만하세요. 지금 발언이 너무 길어졌어요. 네. 사감 없습니다. 예, 사감 없습니다. 저는 예. 최평론가님 말씀하고 조금 좀 생각이 예. 다른데 그 국회라는 것은 기구는 예. 입법기관이고 정부를 이를테면 이제 감시하는 기구, 견제하고. 견제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최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가는 게 맞지. 이걸 다시 검찰 수사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사실 우병우 특검을 했는데 지난번 검찰 수사, 특수본 수사, 특검 수사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예. 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가 검찰 개혁을 그럼 면죄부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김대영 기자님,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지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우병우 개인이 아니고 우병우와 검찰 커넥션을 해서 검찰에 혹시 있을 부패한 측면과 청와대와의 이 검은 커넥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병우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 게이트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 우병우를 통해서 검찰의 부패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부패한 거는 검찰 부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우병우라는 개인은 이번 국정농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예. 이거를 다 두루뭉실해서 그래 검찰 너희들은 모든 게 문제였어 이런 식의 접근은 결국은 옳지 검찰 않다. 개혁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검찰 개혁을 막자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뭐요? 질문이. 아직 저는 안 했어요. 회의적입니다. 저는. 아, 우병우 특검법. 네, 아무것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오. 특검법 통과도 안 되겠지만 예.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건지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고 지난번에도 결국 특수본 2기에서 특검도 60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넣었는데 물론 내용으로 양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20페이지 하면서 세월호 수사 관여에 대해서도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럼 우병우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대충 만약 재판이 정리가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우병우 건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댑니다. 전한 내용도 수사를 안 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병우 건은. 뭐 이제 못하는 거죠 뭐. 그냥 돕자고요? 아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해서 검찰 개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특검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을 아예 전부 다 개혁을 해가지고 현재 그분들과 관련됐다고 추정되어지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힘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떻게 수사를 하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그 우리가 미진했다고 빼놓은 건들이 있어요. 세월호 건. 예를 들면 세월호 건 정강. 같은 거. 그런 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다시 하는 게 맞고요. 아. 더 중요한 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때 그 협조했던 검찰. 분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일사부재리가 아니거든요. 그 연결해서 우병우까지. 우병우 전 수석과 어떤 식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이게-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검찰 개혁하고 많이 돌아가니 아니 그걸 검찰이 하는 거죠. 특검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 검찰 개혁을 개혁한 후에. 그렇죠. 검찰이 이제 요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검찰 조직을 조금 인적 구성원을 바꾼다는 바꾸고. 의미가 좀 있습니다. 공수처 같은 것도 좀 만들고. 뭐 공수처까지 꼭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인적 구성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 전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예. 장관이 지적하는 내용 혹은 검찰이 지시하는 내용이면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네. 특검법 국회 5분의 3 예. 5분의 3을 통과해야 하는 특검법을 과연 발의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5분의 3을 통과할 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형식적인 문제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예,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는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아예 수사 기간 첫 번째 수사 기간을 100일로 잡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100일이요. 첫 번째 예.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통과 가능성이 안 그래도 좀 낮은데 2조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통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 일단은 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자유한국당의 봅니다. 예. 그러나 상설특검법조차도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립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또 정권 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책의 의미로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특검법이 결국은 우병우 그리고 검찰 수뇌부와의 커넥션까지 조사를 해보겠다. 우병우 네. 사단을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한 두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요. 지난번에도 특검이 우병우 특검법 네. 발의한 이유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번치 않은 이유로 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는 했다고 해도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또 빠진 채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우병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나 기소 또는 공소 유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상설특검법이 있지 않나요? 네. 활동을 할 때 네. 결국은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럼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에서 막을 때 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제적 성격, 강제적 권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특검 네. 기간 연장할 때 결국 대통령의 허가, 네.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지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
하거나 추가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두 번째 문제인 기간 연장에 있어서 대통령 승인 부분은 저희들이